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제가 어제 포맷을 하고 설정이 조금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화질이 좋아졌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기조를 한번 계속 유지를 해보고요.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오늘 시장을 보신 것처럼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시장이 정말 좋지 못했어요. 코스피가 1.1% 급락이 나왔고 단 한 차례도 반등다운 반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코스닥은 코스닥은 1.56% 훨씬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양시장 모두 좋지 못했었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오늘은 에너지솔루션만 빨간불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하고 기아는 어제하고 동일한 보합이 마무리되었고,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세 종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닥은 정말 하나도 볼 게 없죠. 적게 빠져야 1%.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 정도 빠졌다는 것은 조금 더 밑에 있는 종목들은 5% 이상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오늘까지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하락의 강도도 생각보다 강했었는데 모든 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1억 원, 1억 원의 순매수가 잡혔고, 반대로 기간만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잠깐 추이를 보여드릴까요? 자, 코스피 보세요.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오후 2시까지만 하더라도 1000억 가까운 순매도였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이렇게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소폭의 순매수가 잡혔고 기간만 나홀로 순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6만원을 이탈했죠. 역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SK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조금은 삼성전자하고 반대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던 현대차도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순매도가 멈췄네요. 이어서 삼성 SDI.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은 거의 한 달 내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조금은 거칠어진 것 같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OCI, 현대차,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시는 것처럼 원전주가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쪽도 흐름이 좋았었고, 또 오전장에는 천연가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 이쪽 업종도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기관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OCI, 한국가스공사,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네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해드린 대로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가스 관련주 기관이 오늘은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어제도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2%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때문에 오늘도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까지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S&P 500이 2.1%의 급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2.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1.9% 하락이 나왔었죠. 이거를 다 일봉상으로 본다면 확실히 시장 흐름이 조금은 꺾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장기 이평선을 모두 다 이탈한 것은 아닌 만큼 완전히 추세가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쩌면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는 현재 1.2%, 대만은 1%, 반대로 상해지수만 0.2%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올해만 두고 본다면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잖아요. 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쨌든 5월달부터 봉쇄 조치를 풀기 시작했었고, 또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와중인데 중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는 터키까지 이 세 개의 국가만 금리를 인하하는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조금은 수정을 해봤어요, 날짜를. 이거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바꿨거든요.
어제는 제가 목요일날 표기를 했었는데 국내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 저녁 11시쯤 그때 잭슨홀 미팅에 대한 연설이 있을 것이고 잭슨홀 미팅에 앞서서 약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앞서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CE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소비자 물가지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26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지금 26일 날 연준에서 공격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지난주부터 계속 빠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26일 날 별다른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는 시장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지난 7월 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소비자 물가지수가 9%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높은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던 만큼 실제로 부정적인 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장이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쩌면 조금은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잭슨홀 미팅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악재 재료 소멸과 함께 시장의 강한 반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큰 충격에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가 됐던 간에 지난주 말부터 주가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부정적인 발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7월 달에는 시장이 워낙 반등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하락장에서 기술적인 반등이었을 것이다. 그런 의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내년까지는 계속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망은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10월인가요? 11월인가?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때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시장에 조금은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때문에 시장이 크게 빠졌었던 사례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이쯤에 있는 만큼 최근에 다시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또 이렇게 돌려 세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방향성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의 시각으로서 방향을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2008년 당시 이때가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스피 지수가 2008년 중순에서 2008년 말에 여기 보이죠? 50%의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다 6개월 사이에 일어난 결과인데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10월 달에 저점을 형성하고 한 2달 정도 반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빠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과 우려감이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3월달 당시 그때는 V자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동성의 힘이었었죠. 그래서 그런 유동성의 힘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시장이 반등할 때는 2번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가가 바닥을 다질 때는 쌍바닥을 형성한다. 그런 표현이 있었고 다시 돌려 세우는 부분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저점을 높이면서 또 다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은 필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 중에 하나이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해보시면서 우리는 직전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등을 도모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시장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이 정말 우호적일 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최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 당시였죠. 2020년 3월. 이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조금만 더 가보면 자, 이때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과연 거시적인 경제 지표가 모두 다 좋았었는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업률도 치솟고 있었고 국제유가도 마이너스를 가고 있었고 또 코로나도 계속 잡히지 않고 백신조차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사례도 있었고 또 지난 2008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던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고 항상 시장이 좋았던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런 부정적인 재료가 계속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7월 달에도 한 차례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또 시장 상황이 언제 바뀔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긴 호흡 과정 속에서 지금의 변동성을 맞이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울러서 달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그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환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와 엔화, 그 화폐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 대비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IMF 당시에는 국내 외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것이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안전자산 쪽으로 그 무게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그 폭이 제한되기 전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 지수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두가 지금 통화 가치가 많이 절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충분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가팔라졌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달러 강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큰 이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아이오닉 6의 사전 계약 첫날인데 전작 모델인 아이오닉 5, 그 기록을 갱신했고 약 13,000대 정도, 그 정도 초과 달성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윗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부정적인 시장 상황 대비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3거래일째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난 7월 달에서 8월 달 초 이 구간에 매물대가 조금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최근 시장 상황도 좋지 못하고 또 현대차를 둘러싼 이슈, 보조금 문제 그런 것들이 번지면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던 만큼 그런 매물 소화 과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조금은 부정적인 시장 환경에서 이틀 동안의 나름대로 선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판매량은 견조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의 관건은 이 매물대로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21선도 내려오고 있는 만큼 최근의 시장 흐름과 함께 다시 꺾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던 단기 투자를 하던 그 시장의 추세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봉상의 21선이죠. 그 밑에 지수가 내려와 있다던가 또 30분봉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투자를 할 때 참조를 하는데 이렇게 30분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전과 동일하게 21선이죠. 황금선 이 밑에 지수가 걸쳐 있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이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보면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라든지 타이밍 그런 것도 한번 잡아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조금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30분봉을 보면 21선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잘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상승할 때도 보면 이런 구간들 혼조세에서 21선을 회복했죠. 그리고 이렇게 회복하면 또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깨지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도 대입을 해보면서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시장이 참 어려웠는데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